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일요일인데요. 성탄절을 전일이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도 증시가 사실상 내일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26일부터 27일, 28일 3일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023년도의 증시를 또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2024년도 내년도 증시에 우리가 어떤 투자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타이틀을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이 중소형주를 놓고 이 새해에 우리가 내년 1월부터 이후에 장세가 1, 4분기까지 강세장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그동안 그 호반 건설이 대한전선을 인수한 이후에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주가도 액면 분할이라든가 또 80% 감자 이런 거를 거치면서 액면을 500원짜리에서 100원짜리로 바꿨다가 또 다시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이거를 액면을 1000원으로 바꾸면서 근근히 자꾸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서 이번에 다시 또 유상증자를 5천억이나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전선의 기대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는 일반 주주들이 본의 아니게 상당한 투자 손실을 겪고 있는데요. 과연 2024년도 증시에서도 우리가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이런 종목의 유상증자에 또 참여하면서 계속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요. 제가 과감하게 물론 이제 대한전선에 대해서 저하고 시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순수하게 여기 제가 운영자의 주관적 분석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고를 하시고 최종 판단으로 저의 의견이 맞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가볍게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름 투자 원칙을 고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첫째로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증시가 실적이 부진한 중소형주 아무래도 대한전선도 아무리 전망이 좋고 장기 투자로 볼 때 회사가 뭐 사우디라든가 이런데 시설 투자 비용으로 뭐 5천억을 증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여러모로 볼 때 우량 대형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그 자금 사정이라든가 내부 재무 구조가 취약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여기에 계속 얽매이기에는 2024년도 지금 현재 증시 전망이 너무나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우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지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늦어도 내년 상반기서부터는 2023년은 어떻게 보면 미 연준이 금리를 자꾸 내릴 듯 하면서 아직도 멀지 금리 인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2023년 내내 금리 인상이 증시 억제 주범으로 작용했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2024년 증시에 우리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공매도도 이미 금지한 지 한 달이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기성 매물이 그만큼 방어할 수 있는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억누를 수 있는
이 부담들이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대주주 양도세 상한을 10억에서 50억으로 대폭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우리가 10억에서 이제 3억으로 낮춘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기조였었는데, 이게 10억으로 30억도 아니고 50억으로 대폭 인상이 되게 되면 그동안 증시를 떠났던 많은 그 연초에 동학개미라든가 또는 서학개미, 우리 국내 시장에 여러 가지 그 증시 정책이 불만이 있어서 해외로 눈을 돌렸던 이런 투자 자금들이 다시 또 본국으로 우리 쪽으로 좀 선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4월 12일에 총선거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증시 격언에 선거 전에 악재 없다 이렇게 하듯이 지금 현재의 시장 움직임이 AI 반도체라든가 로봇, 2차 전지 등 성장성이 담보되는 이런 테마주로 순환매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점. 지금 대형주로 이미 큰 자금들, 그것은 아무래도 그 연말 임박해서 그 대주주 과세 한도를 피하기 위해서 매물을 내놨던, 아무래도 그 한도가 10억에서 10억 미만으로 맞추려고 하는 대기성 매물들이 많았던 반면에 금년은 일찌감치 50억으로 올린다는 이런 내용으로 정부의 방침이 확고히 섰기 때문에 연말에마다 쏟아지던 배당 회피성 매물들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배당도 먹고 연초에 1월 효과라고 그러죠. 1월 효과에 강력하게 유망주 쪽에 강세장에서 수익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매수세들이 집중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만 해도요. 지금 이게 삼성전자의 차트인데 여러분들 그동안 뭐 과거에 우리가 2020년도였죠. 2020년,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을 때 이게 종합주가지수의 그래프인데요. 이 공매도를 금지한 효과가 우리 증시에서 얼마만큼 강력한지, 물론 지금은 우리 금지한 상황에서 한 달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뚜렷한 그 상승세가 없는 반면에 서서히 바닥권을 떨치고 강하게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3월 달에 증시가 1500포인트를 하회하는 1400 저점을 찍고 정부가 그때 불가피하게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불과 1년 만에 3300까지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주가가 연일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공매도 재개한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지수가 침체를 거듭하고 2500에서 2300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최근에 강력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삼성전자 자체도 5만전자, 6만전자 이런 그 오명을 벗어나서 최근에 7만 원대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이런 엄청난 매수세들을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부 신규 상장주라든가 이런 쪽에 수익률이 단기간에 수익률을 쫓아서 대형주를 매도하고 그 신규 상장주 쪽에 눈을 돌린 이런 상황인데, 이 신규 상장주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듯이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자 저점에 4만 원대에서부터 무려 20만 원까지 이렇게 거침없이 일반 투자가들이 생각을 할 때 너무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서 매수하기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잠시라도 조정을 하면 이런 매물들을 거침없이 사서 끌어올리는 이런 강한 장세를 보지 않았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두산 로보틱스도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그 바닥권에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 물론 이제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도 큰 폭으로 역할을 했겠지만은 큰 손의 거액 자금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밝다 하면은 매수세들이 강력히 들어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목격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내년도를 바라보는 내년 1사분기 내에 지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매도를 금지시켰다든가 그 다음에 대주주 한도를 50억으로 확대한 이런 효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 증자를 발표한 이후에 12,000원대에서 증자를 발표하고 발행가를 8,000원대 정도로 설정을 해놨지만 벌써 그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20% 넘게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와중에 아무리 이런 종목에 우리가 투자 손실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대한전선 같은 종목의 증자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한번 예측해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대한전선의 최대 약점이라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이 실적 부진과 취약한 재무 구조를 들 수 있겠죠. 이런 종목을 가지고 차트를 분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가격에 쉽게 적극적인 매수 기반이 취약한 종목일수록 주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반등을 안 주고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을 때 매도를 포기한 그런 매물들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선뜻 매수세들이 일어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장기간 주가가 일정한 그 궤도에서 변동 없이 침체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장래가 유망하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좋다 그런다면 이렇게 대한전선처럼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유상증자나 또는 감자, 액분 이런 거를 반복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이 회사의 지분에 관심이 만약에 성장성이 담보가 되고 앞으로 유명하다 그런다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또는 대주주 관련인들의 제3자 배정 유증으로 해서 일반 소액주주들을 불안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한전선의 증자 일정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요, 2022년 이 증자의 주식이 다 나올 때까지 일단 그 시장은 활활 타오를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또 예정돼 있는 주식은 1, 4분기 동안 계속 이 종목을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선 기준일로 보면 1월 18일로 50% 비율로 배정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증자 예정이 6,200만 주인데요. 현재도 1억 2,400만 주. 그럼 증자 후에 1억 8,400만 주가 되는데 이 물량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인데 1조 2천억이라고 그러면 시장에서 평가되는 금액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일반 소액주주들이 장기 성향으로 이 종목의 일정한 주가 우리가 주간 시세로 쳐다보면은요 이 종목이 유상증자라든가 또는 액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평균 아주 고점에 물리신 분들의 가격이 지금 액면가 1,000원으로 환산한 가격이 BP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구간이 56,000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인수한 날 그 호반 그룹이 다시 인수했을 때가 인수 초기에
주가가 1,000원대에서 4,500원대로 올라갔었는데 이게 액면가 500원대였기 때문에 이걸 액면가로 다시 또 1,000원으로 환산한 가격이 지금 대략 48,000원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다면은 사실 지금 인수한 호반그룹도 초반에는 인수평가이긴 하다가 지금 현재는 손실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주가의 침체 과정이 겪고 있다 하는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여러분들도 그 과거의 흐름을 잘 아시겠지만 액면이 500원짜리였다 100원이었다가 감자 80%를 하면서 또 액면 주식수가 너무 많다 해서 액면을 1,000원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앞으로 12월 예정 발행가를 지금 현재 8,480원으로 정해놨지만 이게 1차 발행가가 정해지기도 전에 이미 공시하고 지난 12월 14일 날 장 종료 후에 공시한 다음에 하루 만에 20%가 주가가 하락돼서 9,000원대로 내려와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2차 확정가까지 유상증자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발행가를 계속 낮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20% 할인으로 발행을 하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청약일이 내년 2월 27일에서 28일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상장되는 3월 21일까지 거의 내년 1, 4분기까지 시장이 제일 피크를 치고 강할 거로 예상되는 이 1, 4분기 동안에 대한전선의 유상증자에 매달려 있고 하다 보면 전혀 1, 4분기 동안 그 좋은 장에서 수익을 얻기 힘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기업은 일단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얼마든지 유증은 성공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에 20%를 할인해서 계속 증자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10,000원대, 9,000원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유상증자를 5,000원이건 6,000원으로 낮춰준다고 그러면 왠지 유혹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존 손해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또 추가로 납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좋은 장에서 유망한 종목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계속해서 이러한 종목에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 이 점을 제가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는 내년 2024년도의 전체적인 장세가 상당히 강세종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하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에 비해서 지금 회사 내에서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부진하면서 추가적인 자본 투자의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전선의 유상증자에까지 또 미련을 갖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최소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판단은 결국은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새해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투자 설명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